소개받은 이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김태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내용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가 정말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또 아마 공감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 문제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악화가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해결할 수 있는지 뭐 이러한 것을 발표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공감하리라고 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토론자로서는 오늘 발표 및 토론하시는 분 대다수가 이제 경제학 전공을 하신 분들인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이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방대에 근무를 하고 있고 재직하고 있고 또 그 전공은 복지입니다. 사회복지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청년 일자리에 관계되는 몇 가지의 특징이라고 할까, 특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우리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한 10%, 그 다음에 그 실업자 수는 42만 6천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실제로 또 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에는 또 그에 필요한 인재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또 어렵게 취업을 해도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실업률도 문제지만은 공무원 준비생들이 40만 명이 넘고 또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취업생 준비생까지 포함하면은 100만 명이 넘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8, 90% 저희들이 학교의 예인데 8, 90% 정도는 대다수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들 공기업에 뽑는 수는 제한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어찌든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은 본인도 그렇지만 학교 선생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강제적으로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영남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경북의 경산시 근처에 질량공단이라고 하는 중소기업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은 꽤 좋은 그런 조건의 처우의 기업들도 있는데 우리 대학 영남대학 학생이라는 학생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어떤 이 모순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들이 상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면에는 당사자들인 그 학생들을 얘기해 보면은 뭐니 해도 그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선호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는 좀 더 학생들을 자주 접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그 현장하고 밀접한 그러니까 아까 공무원 또는 대기업을 선호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취업하는 수는 많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좀 그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안내 이런 것들이 대학에서 좀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아직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대학도요 학과별로 평가를 해서 그 학과가 취업률 등등 이렇게 평가수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평가를 통해서 학과를 없애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큰 항목 중에 하나가 취업입니다. 그러면은 교수는 아예 안 뽑아주고 학생 수도 줄이고 이러면은 수년이 지나면은 그 학과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이러한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학과들은 취업률이 높은 학과가 있어요. 문과 인문계열에. 그래 나중에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학과 교수님들이 일치단결해서 학생들하고의 자주 스킨십을 통하고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지역의 취업에
이거 취업률을 높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또 대학도 교육부도 좀 더 이런 측면에서 적극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만은 평생 지도 교수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작년에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 학생이 한 50만 정도가 된답니다. 그 중에 전문대 4년제 지나간 학생이 36만 2천여 명으로 72.5%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이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2.1% 상승한 거로, 또 지난 10년간 대학 입학 그 재수나 삼수나 이런 N수생들이요 평균 21.7%랍니다. 이걸 합치면은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발표해 주신 김태기 교수님도 세계적으로 최고 높은 그 진학률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은 고학력이 아주 큰 뭐 장점입니다만은 그에 비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임시적이고 또 요즘에 임시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정책이라고 할까, 지원 이런 게 많고요. 또 최근에 기업들도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직이라든가 수시 채용 이런 경향이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고학력 수요에 맞는 그러한 양질의 일자리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 민간 기업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최근에 민간 기업들은 많이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앞에서 우리 발표해 주신 김 교수님의 말씀처럼 기업들이 정말로 그 일을 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통한 이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얘기가 되고 있는 청년 수당이라든가 청년 기본 소득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복지를 전공한 저희 입장에서도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청년 수당, 청년 기본 소득은 임시적이고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비판의 의견도 적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복지는 어려운 우리 국민들, 생활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생활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칫 이러한 임시적인 지원 제도가 물론 긴급시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되면은 의존화 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신중하고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소득 제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 제도로서 실행하고 있는 그 기초생활수급, 실업수당 등 이런 사회보장 제도와는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얼마인지 취업 경험이나 구직 의사가 있는지 등 따지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면은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충분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재원 조달 이런 등등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제도들을 경험하고 있는 또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이제 1968년에 보니까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소득 보장 제도를 주장을 하고, 또 서구 유럽 사회에서도 1980년대 이후에 활발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제 알래스카 주에서 그 석유 자원을 시민들을 위해 써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아마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청년 수당 또는 청년 기본 수당 제도가 임시적이고 복지 포퓰리즘에는 비판을 피하고 나아가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소득 보장과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 또 그리고 기존의 사회 보장 제도와의 조정 문제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 김태기 교수님도 발표하셨습니다만은 이러한 복지 포퓰리즘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움보다는 빛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젊은이들 만나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 수당이다, 뭐 복지 이런 제도를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당장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도 힘든데 나중에 자기들이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데 정부가 지원해 주면 고마운 거 아니냐? 예, 자기들이 갚을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갚을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거에 대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으로서 청년들이 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입장의 생각을 잘 몰랐어요. 저도 이건 너들한테 다 빚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이런 생각도 젊은이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니다. 그렇게 그런 정책만이 우리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 중에 이제 복지와 경제, 교육은 함께 봐야 되고 또 정부의 부처의 협력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은 정부의 부처가 서로 경쟁하다시피 복지 제도를 막 내놓고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돼 버리는데 솔직히 뭐랄까 하면 깔때기 현상처럼 이렇게 막 내려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수는 제한적이고, 예. 여러분들 그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했으리라고 보였는데 저희들은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이나 또는 졸업생이나 이런 분들이 가끔 아주 불명예스러운 뉴스를 접할 때가 많습니다. 그 업무가 가다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종종 뉴스에 나온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칸막이를 없애서 서로 부처 간에 협력하는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절대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예, 이걸 좀 저는 세 번째는 더욱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 청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지방대학 출신들 시험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도 수도권도 심각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저는 대구에 있습니다만은 이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대학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우수한 학생들은 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정원 채우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 졸업을 해도 취업을 위해서는 전부 수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대구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도시들은요 지금 경쟁력이 아주 약화되어 있고 뭐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위원회를 얼마 전에 우리가 작년부터 한 1년 가까이 해서 이걸 한번 추진하려고 했는데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도 있고 찬성도 뭐 있지만은
그만큼 지방은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 출신 이러한 취업 문제 해결은 단순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 경쟁력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측면에서는요, 제가 우리 책에 보면은요, 대기업들이 좀 지방에 내려올 수 없나? 혁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공기업들은 지금 어디든 간에 형식적으로는 지방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좀 내려오면 안 좋은가? 여기 이게 오타가 있습니다만은 구글은 시애틀이 아니고 바뀌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시애틀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년 전에 그 시애틀에 갈 일이 있어 갔다가 그 안내하는 분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저기 있대요, 본사가. 그러고 그쪽 어디 근처에 누굽니까, 빌 게이츠 집도 있답니다. 그래서 둘러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세계적인 선호하는 구글이라는 대기업이 여러분 저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 있습니다. 시애틀이라고 하는. 예,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이 이야기를 저는 뭐 이걸 해도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자 하는데, 우리나라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 그 뿌리가 대구입니다. 예, 삼성상해 대구에 지금도 그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삼성이 대구에 오면은 세계적인 기업이 못 되나요? 그 이외에도 많은 기업이 있을 거예요. 관계되는 지역계. 뭐 롯데가 부산을 간다거나 기아가 저쪽 강주를 간다거나,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지역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지방에 본사를 두고 그 지역의 인재 양성에 함께 노력하고, 그죠? 좀 MOU를 체결해라 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을 좀 뭐라 합니까, 할당해서 채용도 하고, 그러면은 지역에도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 올 거예요. 예. 그러고 그 지자체에서도 그런 기업과 대학이 서로 협력해서 노력한다라면은 청년 일자리 문제도 또 지방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